권 들고 왔어요. 제목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법. 정말 제목만 봐도 굉장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살고 싶지만 이게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이 책 내용이 과연 진실일까? 사기치는 거 아닐까? 너무 허황된 그런 단어들로만 나열을 해놔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제목만 보고 책을 중고 서점에서 골라왔는데요. 북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은행에서 4년을 근무했는데, 나오면서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왔었어요. 제 은행에 사표를 낼 때 친하게 지냈던 과장님께서 박 계장, 은행 그만두면 뭐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과장님, 저는 이제는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제목이랑 좀 비슷하죠.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박 계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응원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한창 자기계발서를 정말 열심히 읽고 좀 그럴 때라서 한창 시크릿도 유행하고 그럴 때라서 마음 먹으면 다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쉽지 않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묵묵히 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속으로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던지라 이 책의 저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까 이 이야기를 궁금해서 집어와 봤습니다.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분은 한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심리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심리 상담 사무소를 먼저 열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의 요청에 맞추게 돼요. 금액도 좀 더 낮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멀리 강연을 와달라고 하면 멀리도 가고요. 뭐 그쪽이 원하는 주시는 돈대로 받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생활이 결국엔 대기업에 다녔을 때의 생활과 비슷하다. 다름이 없다. 그래서 회의감을 듭니다. 그래서 다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그때 마음먹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평생 그리고 20년간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겨우 남들과 쫓아갈 수 있다. 내가 더 노력해야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 심리 상담가가 되고 다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죠?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딱 바꾸니까요. 강의료 또 뭐 상담료 이런 것을 낮추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싸게 주변에서 싸게 하더라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난 비싸게 받을 수 있어. 비싸게 받을 거야. 그리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멀리 뭐 강연을 와달라고 연락이 와도 아니요. 저는 그 돈으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사람들도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좀 상담을 더 잘해. 이러면서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생각만 잠깐 바꿨더니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예, 그런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많이 뒤집어 보자. 뒤집어도 방법이 있고 뒤집어도 삶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차 부분에서 조금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을 읽어드려보면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노력은 그만해라, 그리고 죄책감을 버려라, 그리고 남들에게 폐를 끼쳐도 된다. 이런 거. 특히 이게 이제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인들은 가장 교육을 받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남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평생 기초가 되었던 그런 가치관을 뒤집는 일이라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은 일본 독자들 중에서도 이분이 말하는 그 부분은 쉽게 행동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일본 사람들 성격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이걸 어겨야 문제가 해결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하다. 좋은 사람 대신에 미운 사람이 되자. 남에게 의지도 하자. 그리고 뭐 회사에다가 쉬겠다고 얘기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여기 책의 관통은요, 결국에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결국엔 끌어당겨서 다른 이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힘을 키우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노력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무엇을 얻지 못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배우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인 구조나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제약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성공을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죠. 네, 그 부분은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대가가 없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노력 니꼴 보상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보면 별로 어렵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잘 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뭔가 쉽게 이루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하나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반대쪽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는 쪽에 저 밑에 어린아이들이 막 올라가려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제 사회생활과 사회생활에 이제 그런 비유가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는 그냥 이 흘러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그대로 가는데 누군가는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서는 반대쪽으로 막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반대편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능은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면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를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 힘들겠죠.
근데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는 방향이 그대로 그냥 타고만 있어도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타든 것이 아닐까.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나도 막 열심히 에스컬레이터를 반대편 방향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그것을 위로 올라가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자기가 직업을 바꾸면서 바라보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거꾸로 달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어,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노력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는 나도 가치가 있다. 그것을 누가 믿어야 하냐면 나 스스로 제일 먼저 믿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그것이 되게 잘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 다 소중한 존재이다. 노력하지 않고 혹은 멍 때리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죄책감을 갖지 말자.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마음이 놓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도 성과가 오른다. 노력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과를 또 받게 되니까 나는 점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순서가 선순환이 된대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력을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는 가치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선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고 선순환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는 나의 힘보다 남의 힘을 이용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보다 혼자서 애쓰려고 너무 하지 말고 남의 힘을 한번 제대로 이용을 해보자. 네. 그래서 부탁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남한테 폐해를 주고 이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바꾸려고 얘기를 해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봐라. 근데 그 상대방이 사실 그것이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되게 기꺼이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도와주는 것 자체로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냥 도움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남이 도와주면 빠르긴 하겠죠. 그죠?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한다. 가끔씩 이제 가장들은 그럼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 즐겁게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가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왠지 나만 희생을 하는 것 같고 나만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집안에 뭐 아내나 자식들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힘든 거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다가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자식들과 아내는 그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행복하게 즐거운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즐거운 에너지를 주는 남편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지금 꾹꾹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즐거운 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제서야 그 즐거움이 전파가 되니까 즐거워질 수가 있고 또 생각처럼 막 굶어 죽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또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한다거나 결혼을 했으면 뭐 아내가 걱정을 한다거나 그죠?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막 이랬을 때 우려의 그런 소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나.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래요. 타인의 기대를 저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만약 지인들이 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하면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별로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다가 내가 즐거워지면 결국엔 주변 사람들도 즐거워지고 그렇다. 그리고 성과도 나올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선순환이 돼서요. 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책에서 즐거운 것만 하고 나쁜 거는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기 싫은 거는 다 하지 말아라.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즐거운 것에는 싫어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즐거운 것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넘어가야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싫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참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싫어하는 일도 해야 한다. 행복해지려면 비판이나 비난, 질투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받아들이며 인생을 맛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돈을 조금 모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어느 정도 내가 목표액이 있는데 그것만 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걸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기를 미룬대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엔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다 방법이 나온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너무 계획을 짜지 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딱 생각을 했는데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표를 사서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또 뭔가 떠올라서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쉬는 것 자체로도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행복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저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좋아하는 것을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뭐 먹는 걸 좋아하면 먹고 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그냥 지금 떠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실 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자신의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책상의 조명, 이 조명을 내가 좋아했으니까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지금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할까? 여기 앉아있을까? 저쪽으로 갈까? 했을 때 그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이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미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인식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는 게 정말로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자는 시간에 빨리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깨버렸네요. 안고 마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이 포기해버린 일이 사실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일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자기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음악을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음악으로 먹고 사는 건 힘들고 그 정도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면서 자기 설득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도 사실은 성공을 못할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좋아하는 것을 포기를 한 후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럴싸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하지만 그냥 해라. 실패하면 어떠냐. 우선 그 안에서 행복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근데 여책에서는요, 돈이나 성공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니까, 성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를 포기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인생을 조금 더 순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다 이제 묶여져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거든요. 그 대신 그 얘기는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치를 좀 낮춰라.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기가 어렵다. 기대치를 좀 낮추면서 지금부터 행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책은 제목과 뭐 제목대로요. 쉬운 언어로 그리고 담담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책 속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콤해요. 놀고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요. 우선 저 역시도 은행을 그만두고 계속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근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정말 은행을 그만둘 때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놀랐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더 알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까꿍. 아이를 잠깐 뒀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나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생활비랑 방세랑 이런 거를 다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규칙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통역 아르바이트라서 일거리가 없으면 완전히 뭐 수입이 진짜 빵이고요. 일거리가 있을 때는 학교를 빼먹고 계속 가서 일을 해야 됐었고 막 좀 되게 불규칙했어요. 시끄럽지만 죄송합니다. 아기가 네. 아기가 혼자 잘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돈이 되게 없을 때가 똑 떨어진 거예요. 수중에 뭐 5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막 알뜰하게 쓰고 있는데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계속 안 나요. 3만 원, 2만 원, 만 원 막 이래요. 아이고 가만히 아가야.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 이제 굶어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극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다시 들어와서 수입이 생기고. 근데 이게 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굶어 죽지는 않나 보다, 사람이라는 게. 되게 극한 상황에서도 뭔가 방법이 나오는구나. 제가 그걸 학생 때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만 원을 갖고 버티다가 이제 막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때보다 돈이 많잖아요. 그래도 뭐 많이 모지 못했어도 그래도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학생 때에 비하면.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자신이 만만했어요. 옛날에 만 원 갖고도 굶어 죽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지금 그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고 그렇지 않나. 근데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처음 사업할 때는 월세를 막 내지도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무슨 뭐 물품이 팔린다거나 이렇게 수입이 또 들어오고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는 시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또래 친구들 모두가 다 같은 길을 보고 있고 그 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의 외적인 것을 보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취직도 너무 힘들고요. 뭐 공무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조금만 남들과 다르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본 용기를 내보는 것. 남들과 다른 길을 좀 가본다는 것. 그 안에서 지금 행복한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엔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지금 행복한 길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면 그 얼마나 억울할까요?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죠? 지금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선택한 길을 가기 위해서 생겨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어려운 것, 고난 그런 부분은 인내를 하는 것, 내가 더 노력하는 것. 그 부분은 내가 감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보면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고 지금 행복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피아가 조금 덧붙인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책 리뷰는 이 책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일의 숭고함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책과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책의 저자 역시 행복하게 일합니다. 다음에는 이거랑 비교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만한 나는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일로 와. 너도 인사해. 강아. 빠빠. 강아 인사. 너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인사. 안녕히 계세요.